좌측에 보면 좌측에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5개의 아이콘이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아이콘은 말 그대로 탐색 영역이에요. 이 탐색 영역에서 하는 일은 내가 특정한 폴더를 열어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웹사이트로 따지면 이제 홈 폴더가 있습니다. 홈 디렉토리. 그러한 홈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다가 열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로컬 디스크 영역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나 어떤 특정한 작업 영역을 먼저 폴더로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시작에 보면은 폴더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폴더 열기를 통해서 폴더를 열어주면 왼쪽에 확장창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돋보기 영역은 말 그대로 검색이에요. 이건 파일 검색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의 이름을 바꾸거나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GitHub라고 해서 GitHub 연결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GitHub하고 연계가 되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네 번째 디버그가 나옵니다. 이 디버그 영역은 내가 어떤 특정한 소스에서 변수 목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조사식을 만들어낼 때 사용을 하게 되고, 다섯 번째가 초기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바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제거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돼요.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설정 방식은 좌측 하단에 보면은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업데이트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즉 단축키 지정이라든가 색상 테마 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색 테마를 클릭을 하게 되면 위에 색 테마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테마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내가 플러그인 쪽에서 설치한 테마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테마는 편집기의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라는 걸 누르게 되면 단축키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단축키 목록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단축키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드 단축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내가 있는 거 외에 별도로 지정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위쪽에 keybinding.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내가 키바인딩을 아예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이 키바인딩이 안 나와 있어요. 없고 요 주석 처리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초 설치에는. 근데 이 부분에다가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뭐 복사를 하거나 특정한 영역을 복사해서 붙여 넣고, 그 다음에 별도의 키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컨트롤 쉼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용자가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환경 설정에서 왼쪽에 보면은 내가 특정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바로 여기서 옮겨가지고 내 설정, 나만의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주는 것들은 뭐냐면, 만약에 색상 테마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색상 테마가 자동으로 여기 적용이 되고요. 아이콘 테마 설정하면 마찬가지로 아이콘, 그 다음에 글꼴, 에디터의 글꼴인데, 우리 에디터 글꼴은 D2 코딩이라고 하는 글꼴을 사용을 할 거예요. 네이버에서 만든 코딩용 글꼴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콘솔라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모노스페이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소스코드 프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는데, 원하는 폰트들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면 되고, 글자의 크기 역시 설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ditor.word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ditor.word랩은 뭐냐면, 글자가 여기 끝까지 가면, 화면 끝까지 가면은 자동으로 아래로 글자가 떨어지게 해주는 게 워드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ON으로 보통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일스 오토 세이브 딜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 파일스 오토 세이브가 지금 5%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자, 왼쪽에 편집해 가지고 연필을 누르게 되면은 애프터 딜레이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 후에 자동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로 옮겨오게 돼요. 자, 옮겨오고 나면 파일스 오토 세이브 딜레이를 지정을 해줍니다. 500이라고 하는 건 0.5초 후에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자동 저장입니다. 자동 저장. 그 다음에 에디터 탭 사이즈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2칸. 에디터 링크라고 하는 거는 링크로 연결된 거는 표시하지 않겠다. true, false로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만약에 기패시를 설치를 했다면 그 기패시의 영역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콘솔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자, 이맷에 관련된 에밋에 관련된 게 나오고 여러가지 설정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설정은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플러그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그인 창은 이렇게 확대 축소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일단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플러그인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확장 검색이라는 부분에다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용어를 집어넣게 되면 관련 플러그인들이 쭉 나옵니다. 자, 플러그인 중에서 테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이제 여기 에디터에 관련된 색상이에요. 코드의 색상, 배경 색상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테마는 확장 검색에서 여기 보면은 THEM이라고 테마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테마들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자,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코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요런 거 가지고 마음에 들면 일단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용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제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 테마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콘 테마는 말 그대로 파일 아이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저장한 파일이나 폴더를 봤을 때 간단하게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뭐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원하는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티리얼 아이콘 테마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쓰시면 됩니다. 필요 없으면 제거, 만약에 안 쓸 거면 그냥 사용 안함. 이거는 설치는 되어져 있지만 활성화를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제거는 말 그대로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예 안 쓸 거라면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뷰티파이가 있습니다. 자, 이 뷰티파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예쁘게 정렬해주는 그러한 플러그인입니다.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알맞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부트스트랩과 폰터썸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를 좀 더 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이에요. 자, CDN.JS는 이제 웹 소스, 그러니까 외부 소스를 가져올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가져다가 써요. 특히 이제 jQuery 플러그인 같은 것들,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쉽게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컬러 인포가 있습니다. 컬러 인포는 자, CSS에서 적용되는 색상 값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게 컬러 인포예요. 자, 요거는 브라켓이라고 하는 에디터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다가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연히 설치해 놓아서 보면은 굉장히 편해요. 자, 컬러라이즈가 있죠. 자, 이 컬러라이즈는 뭐냐면 내가 색상을 볼 때 미리 이런 식으로 색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색상으로 지정한 색상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컬러라이즈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켓에 있는 이제 플러그인하고 유사하게 제작이 된 거고요.
자, CSS인 J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작성을 할 때 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CSS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타일 시트를. 그럴 때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고, 자, ESL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ESLint는 에크마스크립트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활성화 정도, 그러니까 에크마스크립트에 대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나 또는 이제 검사를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폰트 어썸 나오죠. 자, 폰트 어썸은 웹 폰트 아이콘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스니펫 도구입니다. 스니펫은 보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단축, 그러니까 키를 입력을 했을 때 관련된 것들을 쫙 목록으로 보여주는 게 스니펫이에요. 린트는 오류 검사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SS에서 삽입하는 경우, HTML에 삽입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구글 폰트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은 다이렉트로 구글에 접속을 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폰트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자, HTML 스니펫이 있습니다. 자, HTML 스니펫은 내가 emit이라고 하는 단축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코드 확장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여기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나만의 그러한 이제 단축 코드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지 프리뷰는요, 이미지를 삽입을 했을 때 해당 이미지를 이렇게 썸네일 형식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그러한 플러그인이 됩니다. 이미지를 삽입을 했을 때 그 이미지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도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미리 볼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이미지 프리뷰가 되고요. JS 힌트는 자바스크립트 도움말 도구예요. 그리고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는 사스라고 하는 CSS 방식인데 이 사스 코드들을 바로 만들어서 요건 이제 CSS로 바로 변환을 시켜주는 게 되고요. 자, 라이브 서버는 실시간 미리 보기를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플러그인이 됩니다. 자, 요 라이브 서버가 제대로 설치가 되면 여기 아래쪽에 Go Live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 요게 비활성화가 되었거나 또는 업데이트로 인해서 제거가 되게 되면 요게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안 보이게 되면, Go Live가 안 보이게 되면 여기 라이브 서버가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사용 안함 상태가 되었는지 제거가 되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요거는 거의 필수로 보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크다운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마크다운에 지금 뭐 올인원도 있고 PDF, 그 다음 린트가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MD 파일들을 만들거나 또는 MD 파일들을 브라우저로 볼 수 있게끔 이제 보여주는 도구가 되고요. 요거는 선택. 자, 머티리얼 아이콘 테마는 아까 확인했고, 머티리얼라이즈 스니펫이 있어요. 자, 이 머티리얼라이즈 스니펫은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머티리얼라이즈 CSS에 관련된 이제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니파이. 자, 미니파이는 CSS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용량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압축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패스 인텔리센스가 있죠. 패스 인텔리센스는 어떠한 경로를 삽입하고자 할 때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삽입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되고요. 자, PHP 디버그 익스텐션 팩, PHP 인텔리센스. 자, 요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웹 개발 서버 언어인 PHP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PHP를 먼저 설정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고, PHP 서버는 PHP 파일을 미리 보기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파이썬은 이제 파이썬 언어, 마찬가지 그 언어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리고 사스하고 사스린트가 있는데요. 자, 요 두 가지 역시 자, 빠르게 사스를 확인하거나 또는 검사를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스 컴파일러, 사스린트가 이제 하나의 세트가 돼요. 그리고 SVG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그 SVG 형태로 제작을 할 때 SVG 언어에 관련된 그 확장 플러그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VG에 관련된 태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그냥 플러그인들은 검색을 해서 그냥 사용을 해보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제거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너무 많으면 로딩할 때 오래 걸려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설치한 플러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플러그인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장 위치는 우리가 이제 탐색기에서 보게 되면, 자, 파일 탐색기에 보면 C 드라이브가 있고요. C 드라이브에 사용자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 10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계정에 .vs 코드가 있고요. 자, 이 .vs 코드 안에 보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자, 이 익스텐션 안에 보면 처음 설치할 때는 아무것도 없고요.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순간 여기에 이제 다 설치가 돼요. 익스텐션이. 따라서 내가 내 계정 안에 있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요 익스텐션들만 압축을 해서 요 파일만 내가 따로 가지고 다니면 마찬가지로 찾아서 설치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바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만 있으면 돼요. 자, 윈도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cin토시는 별도로 찾아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 포터블 버전을 받았어요. 무설치 버전을 받았어요. 무설치 버전을 받게 되면 압축을 해제하면 바로 이렇게 쫙 풀려버리게 되고요. 이때는 code.exe를 실행하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확장 플러그인을 갖다가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리소스에 앱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앱 안에 익스텐션이 따로 있어요. 자, 이 익스텐션 안에다가 내가 받은 플러그인을 쫙 풀어버리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그인을 통째로 가지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압축 해제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요놈 자체를 통으로 압축을 해버리면 되죠. 다시 압축해서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자동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해서 덮어 써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요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요건 언제? 포터블에서만. 포터블에서 내가 필요한 플러그인만 설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작성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환경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고 플러그인 깔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단축키 지정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 환경 설정을 하고, 요 정도만 보면은 거의 뭐 다 퍼펙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 설정 파일하고 그 다음에 단축키에 관련된 파일은 그 사용자의 내 계정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C 드라이브 사용자 폴더에 내 계정 폴더로 들어가면 숨겨져 있는 폴더가 있어요. 앱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면은, 앱 데이터는 그냥은 안 보입니다. 숨겨진 폴더고요. 이 숨겨진 폴더 안에 로밍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다시 로밍으로 들어가게 되면 코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자, 이 코드 폴더에 들어가면 또 유저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유저 폴더 안에 들어가면 keyBinding.json하고 setting.json이 있습니다. 요게 사용자 환경 설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keyBinding.json이 이제 단축키에 관련된 그런 파일이에요. 요걸 가지고 그냥 복사해 놨다가 나중에 그냥 붙여넣기 해도 돼요. 세팅 다 한 거는. 이건 상황 따라서 여기서 바로 열어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도 되고, 사용자 코드를.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